2016 경남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개최 기간을 두고 군과 공무원 노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옛 한국철강 부지의 부영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집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돌연 중단하면서 박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장 거부에 따른 도교육청과 도의회 갈등, 시민단체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고성군의 자랑이자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경남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하지만 2016년 엑스포 개최 기간을 두고 군과 공무원 노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 논의가 한결 군수의 치적 쌓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농촌 지역으로 불리던 고성을 공룡이라는 대표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 경남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지난해 지방선거를 이유로 연기했지만 새로 군수직에 오른 하학열 군수가 2016년 엑스포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 기간을 두고 군과 공무원 노조의 사이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4월 1일부터 52일간 진행할 방침이었던 엑스포 기간을 73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세 차례의 엑스포에서 겪은 인원 동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과 표 강매 등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하군수에게 촉구했으며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 폐단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군수님이 처음 엑스포를 공식화할 때 그 초심에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사. 그리고 엑스포를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욕심보다는 진짜 고성군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 그것이 저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군수님에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아직 개최 기간을 두고 논의 중이며 공무원 노조가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정책으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엑스포 조직위와 공무원 노조 모두 기간 연장 논의 중이라는 입장과 달리 이미 73일로 기간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배포하던 기념 엽서를 보면 52일로 엑스포 기간이 표기됐지만 최근 업데이트된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는 개최 기간을 73일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세 정보란에는 52일간이라고 표기돼 황급히 기간 수정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한 연장 추진 배경에는 하군수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하군수가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기간 연장 추진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결국 수익성 있는 엑스포 개최가 곧 단체장의 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가 군과 노조의 엇박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군수 후보 시절 경제적 이익보다 문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높게 평가하고 엑스포 기간 외에도 많은 관광객을 찾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자신의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개최 시기를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논란의 시작인 하학열 군수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옛 한국철강 부지에 부영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신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망권과 교통 대란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정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산 하포구 월영동에 위치한 동아 1, 2차 아파트. 그 옆으로 새롭게 지을 예정인 아파트 부지가 보입니다. 건설업체인 부영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이곳은 현재 환경 정화 작업을 끝내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 부지 옆에 위치한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영 아파트 신축 부지 주위에는 동아 1, 2차 아파트와 현대 1, 2, 3차 아파트, 그리고 대동 아파트까지 약 4천 가구가 살고 있어 더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축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동아 1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는 원래 짓기로 했던 세대수보다 갑자기 더 많은 세대수로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다를 가로막을 수 있어 조망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교통대란도 발생할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원래는 3,200가구인데 도에서 부분적으로 내준 부분이 4,400가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제 보충으로 인해서 조망 관련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교통이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 문제, 그다음에 주위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 날 저희들이 지금 동아 1차, 현대 1차, 현대 2차 이래가지고 주민들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도의 건축가에다가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하지만 부영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 사업이 지난 2006년에 벌써 승인을 받았고 기존 주민들의 조망권을 위해 원래 계획했던 38층에서 29층으로 층수를 낮추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정화장 민행기 좀 미비돼가지고 그 정화장을 마쳐가지고 하니까 이제 2006년도에 바닥이 되니까 2015년 정도 되니까 그것이 이제 상황 변경이 많이 생겨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아갖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쭉 이제 청수라든지 이런 것도 당초는 38층까지 때가 있으면 38층, 39층인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29층으로 또 낮췄고요. 그 조만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영 측은 창원시의 착공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부영 아파트 건설로 인해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부영 아파트. 부영 측과 지역 주민들은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정은화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창원 소방본부의 조기 이전과 신축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창원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춘덕 시의원은 현 청사는 건축된 지 42년 된 옛 진해 소방서로 노후화가 심하고 사무 공간이 협소해 소방정책사무실과 119 종합상황실이 이원화된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청사 조기 이전과 신축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진해구 풍호동 일원에 지상 4층 규모의 소방본부 신축을 추진했지만 시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시가 소방본부의 이전을 제때 추진하지 않는다면 108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관리까지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정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도교육청은 시스템 도입으로 교사 역량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온라인 교수 및 학습 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교사들의 업무 경감 휴가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시스템을 활용한 진단 검사를 연간 3차례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수 등을 실시해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변경 보완 후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온라인 수강료 지원의 경우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제한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기관은 사설학원은 제외,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현재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에 교육복지카드가 발급된 상태며 거제와 통영, 진주, 김해는 조만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창원시와 양산시의 경우에는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경남도 의회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돌연 중단됐죠. 학부모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중재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자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도의회에서 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것을 답변 기한을 연장했지만 7일 돌연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 교육감이 입장을 발표한 날은 설문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더 당혹스러운 겁니다. 애초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13일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친 후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박 교육감의 입장 발표는 갑작스러운 터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던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은 농락한 것이 아니냐며 애당초 설문조사를 왜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도교육청의 설문조사를 돌연 중단한 이유를 묻자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말합니다. 중단한 이유는 얘는 이제 선별급식이 이제 다 선별급식을 했으면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았고 하는 과정이지 하는 중간인데 뭐 끝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별급식은 어려우니까 선별급식은 안 된다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 해봐야 뭐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는 보편급식으로 가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중단을 한 사례로 봅니다. 학부모들의 이 같은 반응에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확한 학부모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꼴입니다. 선별적 급식을 주장하는 도의회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고집하는 도교육청이나 피차 일반이겠지만 도교육청의 이런 막무가내 행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 교육감의 행정 능력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허점만 남긴 꼴입니다. 한편 경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중재안과 관련해 5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해준 상황이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은 초지일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불거지는 무상급식 문제는 도민들에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사태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도의회에서는 더 이상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이 박 교육감에게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도 뿔이 나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주현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돌연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경남도 교육청. 이에 뿔난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이제 더 이상 무상급식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과는 그 어떤 협상이나 중재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후 모든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게 있다며 명시했습니다. 경남도의회의 이 같은 입장에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중재안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위한 심기 경호용에 불과하다며 중재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도지사에 대해서는 상전을 모시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에 대해서는 마치 종 부리듯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육감이 도의원 발언 시간에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처럼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은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과 홍 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애초 중재안에서 제시한 예산은 1,070억에 불과하지만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게 된다면 1,286억 원이 듭니다. 중재안과 무상급식 원상회복의 차이는 216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홍 지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개천에서 용난다를 비꼬며 비난했습니다. 개천의 용도 먹어야 삽니다. 아이들의 밥이 먼저입니다. 밥은 누구나 평등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으로 장난치지 마십시오.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어른이 되기 위해 무상급식이 원상 회복되는 그날까지 쉼 없이 나서고 큰 소리로 당당히 외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홍 지사의 이번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뿐만이 아니라 홍 지사의 도정을 비난하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경남도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은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쉼없이 맞서고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시민단체 개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해결 방안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창원 맞춤형 취업 창업 박람회, 구직자 3천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본부와 경남경영자 총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110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참가한 가운데 690여 명의 지역 인재를 찾기 위해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창원을 비롯한 영남권 지역 각 대학, 특성화고 졸업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직 등 600여 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응시해 기업에서 실시하는 2차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 컨설팅 등 상담관과 초빙 강사를 통한 창업 특강관, 창업 우수 제품을 전시한 창업관, 현장에서 이력서 사진 촬영, 이미지 메이킹 등 부대 행사도 진행돼 구직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산 종합스포츠센터의 첫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지난 10일 마산 하포구 월영동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마산 종합스포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5m 길이의 레인 6개를 보유한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 요가, 골프 연습장과 탁구장 등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날 참석한 안상수 창원시장은 앞으로도 창원광역시에 걸맞는 스포츠 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선진 스포츠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지금까지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마산 하포구 주민들의 스포츠 문화 욕구를 충족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 교육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홈구장으로 쓸 새 야구장 설계를 공모합니다. 시는 설계비로 예산 30억 원을 책정했으며 공모에 참여한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등을 진행해 8월 안에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국회의원이 2015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권자 대상은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권자 시민행동이 직능 경제인과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마 항쟁 구금 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 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범 3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총 매출은 169억여 원으로 1년 새 수익이 12억 원 이상 줄면서 출범 3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남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성과급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남보건교사의 성과급 분포는 S등급 2.7%, A등급 27.9%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으며 지난 2013년 일반 교사에게 유리하게 책정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청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고성군은 공룡시장 상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공룡시장 점포대학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개설된 점포대학은 상인대학을 수료한 시장을 대상으로 개설되며 공룡시장 상인 50여 명이 이달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운영됩니다. 창동 소극장에서 5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ACC 프로젝트는 21일 목요 영화를 시작으로 22일 몸이 우주라는 주제의 건강교실, 23일에는 제116회 마산 가곡 부르기라는 가곡교실을 마련합니다. 창원대가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캠퍼스로 초청해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공연 등 사랑의 식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창원대 이창규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봉사단은 물론 국제학술교류 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조사이 대학교 교수도 동참해 더욱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은 초등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학생평가 방법 개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에 대한 역사 기록이므로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해 작성과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통영중립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2015년 심폐소생술 초중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에 따라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범시민 심폐소생술 질적 확대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